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선배들이 고민하는 개발자의 진로를 좀 발표하게 된 템핑거스 CTO 권지현입니다.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하면 저는 이제 카이스트 졸업하고 나서 원래는 이제 비전공자로서 개발자를 전혀 커리어를 꿈꾸지 않다가 우연하게 이제 개발자로 좀 전향을 하고 나서 이제 10년 차 개발자로서 커리어를 쌓고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사람인데, 개발자를 꿈꾸는 취업 준비생분들이나 이런 주니어 개발자분들의 고민을 좀 함께 나누고자 오늘 발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과거 개발자 인식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해당 그림은 이제 2011년에 H3 컨퍼런스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나왔던 이제 장표 중에 하나인데요. 이때 실제 저도 굉장히 인상 깊었었는데, 이때 나왔었던 유명한 명언 중에 하나가 닭튀김 수령 공식이라는, 네, 공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모든 사람은 해당되지 않지만 그 당시 2010년 초반대까지만 하더라도 개발자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를 하면 결국에는 뭐 닭집 사장이 되고, 사실 뭐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이공계 공대 나온 사람들의 이제 결국의 끝은 다 닭튀김을 이제 다 하고 있을 거다라는 사실 암울한 현실에 대해서 좀 자아성찰하고자 하는 그런 좀 슬픈 오픈 이제 그런 PPT 장표인데요. 이런 장표에서 나오듯이 사실 이제 2010 지금이야 이제 개발자들의 이제 위상이 좀 높아지고 많은 분들이 개발자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그런 직업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높아진 그런 현실이 있지만, 불과 한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개발자들의 이제 직업적인 선호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2010년 초반대까지만 하더라도 개발자들의 직업 수명이 굉장히 짧은 편이었고, 실제로 이제 제 선배들 개발자들 보면 지금은 뭐 많이 달라졌지만 그분들이 이제 40대가 되면 대부분 은퇴를 하고 결국에는 개발자 일을 못 하고 다른 직무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각자의 길을 찾는 그런 슬픈 현실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2000년 초반에 이제 닷컴 이제 버블이 이제 있으면서 그때 정보 이제 IT 업계에 많은 수요가 몰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SI라는 이제 그런 업계에서 시작되는 고질적인 문제가 이제 고착되면서 생긴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지금 여러분이 작성하는 개발하는 그런 개발 문화랑 다르게 굉장히 반복적인 업무랑 그리고 비효율적인 구조 속에서 이제 사실 말 그대로 몸이 갈려나간 그 개발자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때는 사실 개발자한테 요구됐었던 거는 깊이 있는 개발보다는 최대한 빠르게, 그러니까 빨리빨리라는 문화 속에서 빠르게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에만 이제 초점을 맞추는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오류가 생기더라고 하더라도 그 오류를 그때만 이제 수정해 나고 그때그때만 이제 동작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최악의 결과물을 만드는 이런 문화에서 사실 개발자들이 이제 소모품처럼 대해지는 이런 인식이 사실 2010년 초반 때까지가 사실 그런 문화가 좀 있었고요. 이런 개발자들을 이제 사실 소모품처럼 대하는 인식 문화 때문에 사실 201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제 무수한 콩고과 학생들이 그 콩고과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과로 전과하는 그런 현실이 있었는데, 요 밑에 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짤이죠. 그래서 마치 이제 뭐 인력 시장처럼 개발자들이 팔려 나가는 그런 현실이었는데, 물론 이제 그 당시 2010년에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만큼 개발자들의 처우가 그렇게 좋지 않았고 업무 환경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그런 상황을 좀 이제 풍자했었던 그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2010 학번인데 10 학번 때만 하더라도 이제 컴공과에 대한 인기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고요. 대부분은 취업을 위해서 이제 기계공학과나 뭐 전자과 아니면 뭐 화공과 이런 전화기라고 보통 부르는 그런 학과들이 가장 인기가 있었고, 콩공과는 약간 비주류 학과로서 인기가 없었던 그런 현실이 좀 2010년대 초반까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선배들이 이제 왜 개발자가 되고 싶어 했나? 그러니까 사실 개발자라는 직업 자체가 뭐 진짜 어디서는 3D 업종으로까지 비춰지면서
뭐 그런 시장에서 진짜 거의 농부랑 비슷한 등급에까지 내려가는 그런 현실에서도 선배들은 사실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가는 즐거움에서 찾아내는 그런 개발의 본질을 이제 찾아가는 그런 재미로서 뭐 개발자를 계속 도전을 해 왔고 개발 업무를 계속 하고 싶었었던 니즈가 있었죠. 그래서 선배 개발자들 분들도 이런 한국에서 있었던 개발 문화에 낙후된 개발 문화를 좀 개척하고자 자신들만의 길을 계속 좀 찾아 나갔었던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선배들이 갔었던 길 중에는 이제 뭐 대기업이라든가 빅테크, 뭐 네이버, 카카오 또는 게임 회사에 이제 취업을 하면서 그나마 좀 대우를 해주는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개발자를 취업하는 것도 있었고요. 또는 어떤 개발자분들은 이제 한국에서의 그런 대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해외에 아예 처음부터 해외에 나가서 개발자로서 일을 하는 분도 계셨고, 또는 어떤 분들은 이제 좀 뭔가 실무에서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대학원을 가신 분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길을 개척했었던 게 한 2010년대 초중반 요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 제 또래나 아니면 제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자의 커리어로서 시작은 다양하게 시작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커리어 끝은 그렇게 다양하지 못했던 현실이 최근까지도 있었고요. 이게 가장 문제는, 저도 사실 20대 때 개발자를 하다 보니까 그 당시는 몰랐지만 이 나이를 먹고 나고 이제 30대가 되고 이제 40대가 이제 가는 그런 나이 진입에서 뭔가 이제 개발 업무만 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 이런 거가 점점 이제 느껴지는 게 있는데, 이제 점점 관리자로 올라가라는 그런 회사 압박이 개인적으로 있고요. 그래서 뭐 팀을 이끌고 뭐 전략을 세우라는 그런 요구 사항에서 사실 이제 제가 개발자를 시작했던 것도 그냥 뭔가 순수하게 뭔가 만들어 나가는 즐거움, 이런 것 때문에 모니터 앞에서 그냥 앉아서 개발을 하고 싶은 이런 니즈가 있지만, 사실 이제 이런 기술 커리어를 지속하고 싶어도 사회적으로 뭔가 나이 드신 개발자분들은 좀 같이 일하기 힘들 것 같다, 이런 인식 문제 때문에 이런 장벽으로 인해서 진짜 많은 선배 개발자분들이 은퇴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다니고 계신 회사에서도 진짜 50-60대 개발자분들을 만나기 힘드신 것도, 네, 현실일 거예요. 물론 관리직이나 아니면 그 위에 팀장이나 이런 급에서는 뭐 50-60대 개발자분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여러분과 같이 일하고 실무 업무를 하고 개발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나이 드신 분이 과연 옆에 있는지, 이런 거 보시면 아직까지 이제 한국에서 그런 사회적 인식이 아직은 좀 올라오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저도 요즘 따라 많이 고민하는 거긴 한데, 지금 저도 이제 개발 업무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몇 살까지 개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었던 거는 제가 개발자를 처음 도전을 했을 때만 해도 개발자에 대한 그 인식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긴 했었지만,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스타트업 붐이 좀 일어났었던 시기였긴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스타트업이 뭔가 막 우후죽순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어느 정도 경력이 조금만 한 2-3년 경력의 뭐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 개발자들이 있다고 하면 뭐 이제 대기업뿐만 아니라 서로 스타트업에서 서로 모셔가려고 했었던 그런 행복한 시기가 있었죠. 그게 이제 대부분 이제 코로나 전후로 해 가지고 한 2018 년부터 한 2020년 정도까지 이 시기가 좀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때 개발자가 유망 직종으로 좀 인기가 북상을 하면서 그때 맞춰서 이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제 개발자를 하고자 하고, 뭔가 개발자를 하면 돈도 많이 벌고 뭐 연봉 억대 연봉도 받는다, 이런 소리 들으다 보니까 그냥 뭐 많은 사람분들이 컴공과를 지원을 하고, 심지어 이제 비전공자였던 분들도 개발자로 전향하고자 하는 이런 거에 수요 니즈에 맞춰서 부트캠프나 뭐 코딩 학원도 우후죽순 늘어나고 이제 말 그대로 공급이 쏟아지는 상황이 이게 되어 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어 저뿐만 아니라 당시 이제 좀 그런 한 10년 차 정도 개발자 분들은 '아 이제야 좀 제대로 개발자가 평가를 받는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시기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기 때 맞춰서 한국에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었던 그런 IT 문화가 계속 유입이 되면서 개발자 업무에 대한 환경이 좀 변화가 되고,
뭐 스크럼이라든가 아니면 뭐 스프린트 단위에서 애자일 같은 문화들 이런 것들이 뭐 점차 회사에 이제 도입이 되면서 이제 좀 뭔가 개발자에 대해서 인간으로 대해주는 이런 느낌이 드는 이런 시기가 예 스타트업 붐에 맞춰서 현실이 좀 변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가장 변화했던 현실 중에 하나는 이제 인공지능 부상이긴 한데 아마 여러분은 이제 아실 분은 아시고 모르실 분은 모르시겠지만 알파고가 등장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많은 것이 변했거든요. 이 알파고가 한 2016년 네 16년 17년 아마 그때부터 엄청나게 핫했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2015년 전후로 해서 사람들은 이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이 문장 자체가 다가 가져올 이제 파장에 대해서는 아마 상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절대 이제 정복하지 못했을 것 같은 바둑을 이제 사실 인공지능이 정복을 하고 그리고 이 이제 알파고가 사실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개발자분들은 그냥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하나의 개발 분야로 생각을 하고 그냥 개발자가 도전할 수 있는 하나의 영역 뭔가 프론트엔드 개발자 뭐 백엔드 개발자처럼 AI 인공지능 개발자로서 뭔가 도전할 수 있는 영역이 확장된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개발이라는 거는 뭔가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 같은 그런 분야로서 인공지능의 개발자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은 그렇진 않죠. 지금 보면 요즘 나오는 GPT 같은 거 보면 뭐 개발자 대체하는 거는 이제 몇 년 안에는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까지 가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알파고 등장 이후로는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서비스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연구나 뭐 개발 반복론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뭐 강화 학습, 비지도 학습, 뭐 추천 알고리즘 당당한 다양한 이제 모델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에 많았지만 요즘에는 사실 인공지능 이제 분야하면 그냥 GPT 하나로 대동단계됐었죠. 그래서 GPT를 통해서 사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보다는 그 GPT를 어떻게 서비스에 접목을 시킬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걸로 좀 방향성이 많이 바뀌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GPT가 개발자 커리어에서 뭐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희 선배 개발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커리어 고민을 많이 가져오게 된 그런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 GPT가 어찌 보면 하나의 이제 재앙이라고 저는 표현도 하는데 요즘 뭐 얼마 전에 이제 오늘이었죠. 오늘 새벽이었나요? 어젯밤이었는지 그 오픈 AI에서 이제 추론 모델을 새롭게 발표를 했는데 O3라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 여기서 발표한 추론 모델의 벤치마크가 좀 경악스러울 정도로 네 좀 성과를 많이 보여줬는데 그래프를 보면 최근에 여러분이 아마 지금 GPT 쓰면서 많이 쓰고 있을 뭐 이제 O1에 대해서 그 성능과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늘어난 벤치마킹 결과를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벤치마킹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오픈 AI에서 좀 평가한 요소 중에 코딩 능력을 평가하는 이제 점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O1 모델 같은 추론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한 1,900점 정도 그리고 그때 O3가 2,700점을 넘겼는데 이게 인터뷰하면서 굉장히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오픈 AI 연구 담당 수석 과학자가 받은 이 코드 점수 최고점이 2,500점이라 했는데 이미 이제 이 점수에서 알듯이 이 추론 모델에서 이제 사실 박사학위 소지자를 뛰어넘는 성능을 가진 게 GPT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개발자들이 과연 GPT를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GPT랑 코딩 실력을 대결을 했을 때 GPT 를 제치고 우리가 이제 뭔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 생각하면 이제 사실은 그런 시대는 네 넘어갔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개발 실력만 보면 사실 이제 GPT가 더 낫고 저희는 그냥 GPT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슬픈 현실로 이제 바뀌게 된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인제 많은 개발자분들이 이 GPT에 점점 종속되어 가는 네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23년 같은 경우에는 인제 무려 전 세계 개발자의 거의 한 80% 가까운 개발자들이 GPT를 사용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현상은 사실 특히 이제 개발 직군에서 좀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어느 설문조사에서는 개발 직군이 비개발 직군보다 GPT를 8배 가까이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진짜 개발자분들이 GPT에 점점 종속되어 가는 그런 문제가 좀 심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한 몇 달 한 달도 안 됐죠. 그 12월 10 일이었나요? 그 소라가 출시됐을 때 그 오전에 잠깐 GPT 서버가 다운이 됐었거든요. 그때 진짜 아마 이제 GPT를 이용해서 개발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개발 업무를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10일 오전에 업무가 멈췄었거든요, 개발자분들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제 GPT를 더 이상 사용 못하면 개발 업무를 못하는 그런 현실까지 이제 도달해 버리는 그런 뭐 좀 안타까운 현실이 이제 다가오게 됐는데,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사실 개발 실력을 뭔가 측정한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무의미하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개발자분들이 GPT를 실제 개발 업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실 거예요. 근데 요거를 사실 회사에서도 눈치를 챘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개발자분들이 GPT를 사용을 하면서 이제 개발하는 걸 알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GPT를 써서 개발하는 게 가성비가 좋을지, 개발자를 써서 이제 사람을 써서 개발하는 게 가성비가 좋을지 이제 저울질을 이제 막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전엔 그냥 그래도 뭔가 당연히 뭔가 GPT는 도구로서만 생각을 하고 개발자는 그걸 이용해서 생산성을 높여주는 하나의 이제 그런 전체적인 그림으로만 회사가 이해를 했다고 하면, 점점 이 GPT의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뭔가 GPT가 다 대체할 수 있고 그런 능력까지 진짜 오는 그런 현실에서 이제는 좀 뭔가 어중간한 개발자분들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진짜, 네, 닭을 튀기고 있어야 하는 현실이 오지 않았나. 이런 슬픈 현실이 이제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개발자 이제 그런 채용 시장 혹한기 아마 여러분이, 네, 잘 느끼고 계실 거예요. 지금 개발자 채용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혹한기이기도 하고,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GPT라는 시대에서 과연 개발자라는 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이제 코로나 전후로 해 가지고는 굉장히 각광받던 이제 직업이긴 했지만, 지금은 이제 좀 약간 얘기가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지금은 이직 시에는 심지어 이제 연봉이 감소하는 시대까지 도래했는데, 예전에 코로나 때만 하더라도 이직을 하면 거의 뭐 연봉 한 뭐 30-40% 오르고 심하면 뭐 거의 한 100% 까지 연봉 오르는, 이직을 하면 거의 연봉이 점프되는 그런 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연봉을 이직을 하면 연봉이 감소하는 그런 통계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회사에서 버티기에는 그런 연봉 상승률도 그렇게 높아지지 않고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 때만 하더라도 뭔가 연봉 상승률이 거의 한 10% 가까이 이상은 됐는데, 요즘에는 거의 한 뭐 3% 5%, 심지어 뭐 동결이나 연봉 깎지만 않는다면 감사할 정도로 그런 시장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실력이 좋으면 어디든 간다.'라는 이런 진리는 아직까지도 유효한 상태긴 해요. 그래서 뭐 네카라 쿠베라고 해 가지고 그런 대기업들에 가는 분들 보면 진짜 실력 좋은 분들이라고 하면, 그런 뭐 연봉에 상관없이 좋은 데 가는 거는 지금도 다 유효하긴 하지만, 많은 선배 개발자분들이 그런 뭐 말 채용 혹한기라는 그런 GPT 시대에서 약간은 좀 예전에 비해서는 몸을 움츠리면서 약간 이직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고 본인의 커리어에서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혹한기나 GPT 시대에서 좀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GPT는 저는 좀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GPT와 같은 좀 자동화 도구를 활용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런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단순 반복 작업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큰 그리는 그 역량 확보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특히 주니어 개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뜨끔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뭔가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뭐 기능 구현을 했을 때 GPT한테 물어보고 그 GPT가 답변해 준 거를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이제 복사 붙이기 만 하신 분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하면 생산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단순 반복 작업을 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질문을 더 좋은 질문을 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 개발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GPT가 모든 걸 정답을 알려주지는 않는데 그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참과 거짓을 좀 판별할 수 있는 능력도, 이런 거를 좀 그려가는 거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개발자 커리어 다각화가 있는데,
사실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요즘에는 좀 많은 장점, 그러니까 개발자 길이 좀 넓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개발자가 이제 30 대가 지나고 나서 팀장이라든가 이제 관리직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사실 은퇴를 해야 했었던 그런 슬픈 현실에서, 요즘에는 이제 개발자 커리어가 좀 관리직 전환의 유일한 옵션이 아니게 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미 60대 개발 50-60대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도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점점 커리어 트렌드가 좀 변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좀 '나는 평생 늙어서까지 한번 개발자를 하고 싶다.' 이런 니즈가 있다고 하면, 요즘에는 좀 인식도 많이 바뀌어 가지고 좀 기술 중심 커리어 설계도 이제 가능한 상황으로 와 가지고, 진짜 많은 선배 개발자분들 중에서는 '나는 관리직보다는 진짜 평생 개발을 하면서 먹고 살고 싶다.' 하신 분들도 지금 많이 계셔서, 요즘에 좀 네 나이 드신 개발자분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는 결국에는 그런 60 그 나이가 듦에 따라서 개발자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단점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노화로 인한 이제 손이 좀 느리고, 그리고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생각이 많아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당연히 단점을 이제 가려줄 장점을 이제 키워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도메인 전문성을 통한 그런 차별화를 통해 가지고 자기만의 그런 개발자 커리어를 좀 쌓아가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거는 이제 아마 들으셨으면 '아 내가 개발자를 진짜 해야 하는 건가?' 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텐데, 사실 개발자가 그렇게 아무런 상관만 있는 건 있진 않고요. 진짜 AI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뭐 다양한 기회가 오히려 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로서 꾸준히 이제 뭔가 커리어를 이어가시려면 그만큼 꾸준한 노력을 하셔야 하고, 그리고 최신 기술 트렌드나 뭐 도구를 익히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하고,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저는 이제 그 GPT 시대에서 개발자가 가져가는 역량 중에 하나로 좀 소프트 스킬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 결국에는 인제 회사라는 거는 GPT로만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결국에는 사람이 회사가 돌아가는 거다 보니까, 그 사람들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에 대한 업무에 대한 어필, 이런 거를 결국엔 말을 어떻게 잘하는지, 그리고 그거를 문장 또는 글로 어떻게 잘 정리하고 그거를 남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 그런 소프트 스킬에 대해서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문제 정의하는 능력도 같이 키움으로써 뭔가 GPT로서 대체할 수 못하는 그런 기술 역량을 좀 키우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장기적인 커리어 계획으로는 이제 연령과 상관없는 그런 전문성 확보랑, 그다음에 뭐 너무 개발만 하는 것보다는 뭐 이제 세미나 참석이라든가 이런 컨퍼런스 참석, 또 미트업 같은 이런 거에 다양한 이제 자리에 나오셔 가지고 다양한 개발자분들, 꼭 또래 개발자분만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나이가 드신 개발자분들도 한번 만나시면서 '아 이분은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는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를 발표하면서 자신만의 브랜딩을 강화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10년 전에 개발자로 좀 취업을 했을 때 제 사수 개발자가 저한테 해준 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인상 깊어서 여러분한테도 공유를 드리고 싶은데, 사실 뭐 어떤 시대가 오든, 이제 AI 시대가 오든, 뭐 개발자가 더 좋은 대우를 받는 시대가 오든, 아니면 지금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시대가 오든, 결국은 개발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익숙해짐이거든요. 그런 뭔가 동일한 반복 업무를 통해서, 예를 들면 뭐 자바스크립트만 나는 뭔가 개발해 가지고 그것만 너무 익숙해. 앞으로 모든 개발도 난 그것만 할 거야. 그런 익숙함을 사실 가장 경계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익숙함에서 오는 편안함을 결국 안주하게 되면 결국 도태된다고 보고, 그런 이제 안주하는 거가 결국에는 더 이상 자기를 발전시키지 못하는 장벽으로 된다고 저는 조언을 많이 들어 가지고,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커리어를 쌓을 때 이런 거를 항상 인지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오랫동안 개발자 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답은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배들이 걸었던 길들은 참고할 수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저희 선배 개발자분들과 똑같은 길을 걷지는 않으셨으면 해요. 그래서
개발자 커리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 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길을 직접 찾아 나가면서 길을 개척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길을 찾고 좀 스스로 방향성을 좀 찾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막 이제 개발자로 취업을 하셨거나 아니면 좀 개발자로 취업을 희망하신 분들이 항상 저는 뭔가 면접을 할 때 질문을 하는 거 자체가 앞으로 개발자를 몇 살까지 하고 싶은지, 개발자에 대한 좀 단기적인 커리어 고민이 아니라 진짜 중장기적인 그런 커리어 고민을 한번 하시고 이런 개발자 길을 한번 들어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발표는 네, 여기까지였습니다.